자, 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송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금리 인하, 부동산만 신났다. 한국은행에서 오늘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하였죠. 당연히 통화정책상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금리 인하의 원인과 경제, 그리고 요즘 핫하죠. 서울 부동산 영향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 인하의 원인을 놓고 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국내 경제 성장률이 가면 갈수록 하락한다는 얘기죠. 또한 전 세계적인 보험 무역주의 확산,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전 세계적으로 좀 금리를 인하를 시키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금리를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다가 수출 부진과 설비 투자 부진, 건설 투자 이것 또한 부진하죠. 또 소비까지 감소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까지 이르게 되었죠. 즉 물가는 하락하는데 경기는 침체한다.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 걱정,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7월달 금리 인하에 이어서 요번 10월달에도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정부는 이처럼 금리를 인하했을까요? 먼저 시중에 돈이 안 돈다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 또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 아시죠? 장사가 안 된다는 거, 또 사업이 안 된다는 거, 또 사업이나 장사가 안 돼도 이만저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IMF 때보다 2008년도, 2009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사정이 더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이처럼 장사가 안 될까요? 왜 사업이 안 될까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죠. 기업이든 가정이든 미래는 누구에게나 다 두렵고 무섭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 또 국가 이기주의적 성향, 국내적으로 본다면 수출 부진, 경기 부진, 취업률 부진 등등 말 그대로 좀 살맛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이 요러한데 내일은 어떨까요? 물어보나 많아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로 볼 때 대혼란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소비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흔히 지갑을 닫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지갑 속에 현금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참 웃기는 현상 아닌가요? 주식은 망한다 망한다 해도 국건이 2000포인트 위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망한다 망한다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요. 또 대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 웃기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말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은행의 예금 적금 해지 건수가 2년 만에 무려 73%나 증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금 적금을 73% 증가됐다는 얘기 아니고요. 해지 건수가 2년 만에 무려 73%가 증가되었다는 얘기죠. 또한 보험 계약 해지가 27%가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부는 통화 정책으로 금리를 인하하겠죠. 금리를 낮출 테니까 소비를 촉진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또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재정을 확대하겠죠. 재정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돈을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돌아다님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거죠. 따라서 소비가 촉진되어서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촉진하라는 얘기고, 가게는 소비를 촉진하라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결국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시장에서 돈이 잘 흐르게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을 본다면 지난 7월달 금리 인하한 이유를 보면 경기 불황, 저성장은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경제 성장률은 점차 더 하락하게 되었고요. 물가는 마이너스까지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오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저조한데 오른 것은 딱 하나. 그것은 바로 서울 부동산 뿐이라는 거죠. 이거 큰일이에요. 이 와중에 또 금리를 인하한다면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이 더 큰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론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부동산의 긍정적 실효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됨으로써 대출 이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보대출을 받아서 은행 이자를 납부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굳이 이자까지 다운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를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당장 팔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급매물이 감소되겠죠. 급매물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실무적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실 부분은 있죠. 그것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돈이 갈 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만 하더라도 은행 이자가 뭐 20%, 그 다음에 또 10%, 또 5%, 그나마 예금을 통해서 먹고 살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19년 현재 은행 이자가 2% 아닙니까? 어떤 은행은 1%대예요. 앞으로는 1% 초반 그런 예금 금리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은행 이자로 먹고 사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제 큰일이라는 얘기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데요.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2008년에만 하여도 기준금리가 4 내지 5% 내외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2019년도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번 내지 두 번 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1%도 아니고 기준금리가 0% 시대가 도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0.75다, 0.50이다. 그러면 은행 이자는 얼마나 주겠습니까, 여러분? 즉, 은행 이자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살까 이제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돈들이 이제 예금을 통해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러한 돈들이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으로 놓고 본다면 긍정적이다. 즉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이런 경제적 불안 요소들, 즉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분양가 상한제, 국내외 경제 사정, 일본의 수출 규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경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부동산이 혼자만 올라가겠냐, 이런 논리, 즉 부동산 가격은 금리 인하가 돼도 그렇게 오를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앞으로 경기가 불안하니까, 안 좋아질 거니까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논리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논리가 좀 더 맞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이, 특히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금리 인하 때문에 다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도 아닌 이런 것을 놓고도 제대로 시행조차도 하지 못하고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결국 내년 4월달 총선 이후로 미룬 정부의 정책 실패가 제일 큰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갈 데가 더더욱 없어졌다.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돈이 흐른다. 라는 말 또한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역시 경제와 부동산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와 부동산은 딱 A는 B다, B는 C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늘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경제 또한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점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은 내년 4월달까지는, 즉 2020년 총선 때까지는 좀 안 좋을 확률, 비올 확률 약 30%이고요. 구름이 좀 없어지고 서서히 날이 좋아질 확률 약 70%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에 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또 상승을 하느냐, 그리고 정부는 또 어떤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나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가 또 하락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요. 또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이러한 확률은 또 당연히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별다른 변수가 없다, 여러 변수가 없다라는 가정을 놓고 본다면 내년도 4월, 즉 총선까지 부동산의 시장은 부정보다는 긍정이 좀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이 점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